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47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가 오늘 시작돼 대다수의 주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와 버지니아주 등은 오늘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됐고 나머지 주들도 시간대에 맞춰 투표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햄프셔주 북부 산간 지역의 딕스빌노치에서는 유권자 6명이 투표했는데 개표 결과 해리스 트럼프 후보가 각각 3표를 얻었습니다. 오늘 선거의 유권자는 2억 4,4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번 투표율이 지난 대선 때의 66.6%와 비슷하다고 가정할 경우 약 1억 6,200만 명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7개 경합주의 개표 결과에 따라 승패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처럼 일부 경합주에서 초박빙 승부가 벌어진다면 그만큼 승자 확정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연방 상하원 선거에선 상원의 경우 공화당은 전체 100석 중 34석을 새로 뽑는 상원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538는 공화당의 상원 승리 확률을 92%로 예상했습니다. 정치 매체 더일과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도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될 확률을 70% 이상으로 봤습니다. 상원과 달리 435석 전원을 선출하는 하원 선거는 대선 못지않은 접전 양상입니다. 레이스 투 더 화이트하우스는 민주당의 하원 승리 확률을 70.4%로 봤지만 이코노미스트와 538, 더일은 박빙 승부를 예상했다. 하원은 현재 공화당이 435석 중 221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원 확보가 유력한 공화당은 하원 사수에도 사활을 걸었습니다. 트럼프가 지난달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와 뉴욕주를 방문한 것을 두고 하원 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대선 결과 예측 모델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승률을 56%,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3%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어제까지 50대 50으로 동률이었는데 하루 만에 13%포인트 차이로 벌어진 것입니다. 예측 모델이 기반을 둔 데이터 중 하나는 여론조사 회사 아틀라스 인텔이다. 최근 아틀라스 인텔에선 해리스가 앞선다는 여론조사 13개를 발표했습니다. 해리스가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주에서 평균적으로 트럼프를 앞서고 있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다트머스대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뉴햄프셔주에서 해리스가 28% 포인트 앞선다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다라고도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해리스가 27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트럼프를 상대로 승리한다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부 시뮬레이션 모델에서도 트럼프의 우세를 해리스의 미세한 승리로 예측값을 변경했습니다. 미국에서 족집게 통계학자로 불리는 네이트 실버도 마지막 예측에서는 트럼프의 우세 전망을 뒤집고 해리스의 근소한 승리를 제시했습니다. 실버는 오늘 0시 마지막으로 8만 회를 구동한 대선 예측 시뮬레이션을 근거로 해리스가 승률 50.015%로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실버는 평소 시뮬레이션을 4만 회씩 실행하지만 이번에는 2배로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치매체 더일은 4일까지 최근 348개 여론조사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에서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이 48.4%씩 동률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뉴스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시간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열기로 전격 결정했다는 소식에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인적 쇄신에 부정적인 데 대해 국민 공감을 언급하며 다시 압박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지지율 반등 기회라는 기대 섞인 목소리와 함께 쇄신 의지가 보이지 않으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악재로 작용한 4월 의료개혁. 윤 대통령이 기존 입장보다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쇄신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큰데 진정성을 확인할 가늠자로 친한계는 인적 쇄신 여부를 꼽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명태균 씨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명태균 씨와 명 씨 지인 A 씨 간 이뤄진 대화로 추정된다며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모는 김건희 여사를 지칭하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여의치 않아 윤상현 공관위원장에게 압박이 이루어지던 시점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명 씨가 함 교수를 통해 윤 의원을 공관위원장에 앉혔으나 말을 듣지 않자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2년 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겼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기온 오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74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75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7도, 밤 최저 기온 53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61도, 밤 최저 기온은 19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74도, 밤 최저 기온은 35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